특근법 국회 법사위 통과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요.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근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에 통과가 되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근법 개정안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 그러니까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후 당국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미디어의 설명이고요. 일단 법사위에 대해서 좀 알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법사위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특근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후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특근법 개정안은 기존의 금융기관에 부여하던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게 골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 내용을 본다면 현재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건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고요. ISMS 인증, 정보 자산 비밀 유지, 결함이 없다는 그런 인증 같은 건데 이거에 대한 인증은 4대 거래소와 코팍스, 한빛코 6곳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보시면요. 해당되는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미 영업 중인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직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통상 6개월이 걸리는 ISMS 인증 절차를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했어요. 그 중에 기존에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였던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래소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과 사기, 한탕주의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이 해당되는 거래소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FATF 국제 기준을 반영한 개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작년 6월에 FATF에 대한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을 본다면 2020년 6월 회원국의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FATF는 다만 가상자산이 FATF 상호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 회원국의 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 기준을 이행하게 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을 촉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저번에 코인원을 제외하고 바이낸스도 FATF 규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나오고 이게 자산으로 인정이 되게 되는 흐름이 점차 진행이 될 것이고 투기와 도박이라는 인식이 집중을 하기보다는 아마 이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에 대한 안개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일단 특근법에 관련된 내용이 일단 나온 뒤에 이전부터 이미 해당되는 여러가지 국내 은행은 DID 분산 원장 기반의 신원인증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본다면 금융권과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기술 서비스 협업이 정부 시범 사업 등 공공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즉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패러다임이 결코 부정되지 않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과기부죠. 이전에도 과기부에 관련된 블록체인 보고서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또 연관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블록체인 공공선도 민감주도 시범사업에서도 은행과 스타트업 간 컨소시엄 구축이 활발한 것이다. 국가가 항상 기술을 가지고 주도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민간 사업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점차 결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참여기관들을 여러 가지 보면 통신사뿐만 아니라 은행 기관들도 있었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블록체인 시범 사업에 신청 복수한 은행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제 막 심사가 시작됐고 사업에 대한 보안 준수 의무도 강화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라고 일단 얘기했지만 이미 점차 시행이 되는 단계다.
이 내용은 저번에 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국가기관 관련 보고서인데요. 2020년 ICT 이슈와 트렌드 전망에 그중에 4차 산업혁명 기술도 많았지만 그중에 블록체인도 있었다라고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 앞의 내용들과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테더 골드에서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총 1위 등극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기반의 테더 스테이블 코인 테더 골드의 시총이 2,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테더가 금 스테이블 코인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국에는 지금 코인,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도 있지만요. 앞으로 나오게 될 거는 블록체인 기반의 CBDC,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리고 다양한 토큰,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스테이블 코인과.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작년에 12월 12일 비트파이낸스 최고 기술자에 따르면 비트파이낸스가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 골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테더는 사실 달러와 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도 하는데 첫 번째, 달러에 버금가는 시장 규모. 금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시장 규모는 USD, 그러니까 달러 기반의 시장에 버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에 따르면 통화 공급량은 19년 10월 기준 15조 197억 달러고 세계적인 금 조사 전문 기관에 따르면 2017년 세계 금 재고량은 총 19만 400톤이다. 그래서 이것을 달러로 환산할 시에는 약 10조 1320억 달러, 온수당 1490달러를 적용한 규모고요. 그만큼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규모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게 되면 달러 자산의 완벽한 해지 수단이라는 건데요. 금과 달러 자산의 상관성은 테더가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 과거 미국은 일단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금 기반의 달러를 발행해서 그것을 이제 금본위제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닉슨 쇼크 이후 이 달러라는 것은 금과 패깅되는 역할을 좀 마치고 이제 신용에 의해서 유지되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 시간이 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야기시켰다라는 그런 요약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달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역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 테더사에서 입장에서는 금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 강력한 통화 자산이기 때문에 또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레드 오션이 아니에요. 여전히 블루 오션인 상태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본다면 코인 마켓캡 기준의 전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50% 이상이 달러 기반이다. 그만큼 달러의 기반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겠죠. 여러 가지 업체가 금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여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고 진행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차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역할로 본다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처가 늘어나게 되고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면요. 앞으로는 금이나 여러 가지 자산과 연동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전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내용은 삼성 SDS, 이스라엘 핀테크 기업과 유럽 금융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삼성 SDS를 설명드리면 삼성 SDS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시스템 안에 이더리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본다면 해당되는 삼성 SDS가 이스라엘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기업 크레도락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및 AI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을 활용한 유럽 금융시장의 공략을 나설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삼성전자 또는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지만 삼성 SDS는 그 안에 4차 산업혁명을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또 이제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다시 진출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 SDS에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렉스레저의 차기 버전인 렉스레저 유니버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요. 범용 블록체인 기술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리고 이더리움에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표준 API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삼성 SDS 넥스레저 유니버셜의 이 안에 넥스레저 2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에 블록체인 코어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이더리움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페이스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단일 글로벌 화폐 목표를 수정하나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일단 작년 6월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었죠. 리브라가. 근데 금융권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환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해당되는 매체에 따르면 3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를 중심을 구성하려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생태계 리브라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와 유로 등 법정화폐에 기반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즉 CBDC 또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글로벌한 국가의 흐름을 본다면 CBDC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발행을 준비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태스크포스 팀을 구축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봐서는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견해를 좀 거치려고 CBDC에 관련된 내용도 수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내용은 분석가들이 낙관적인 전망, 이더리움 3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최근에는 이더리움이 좀 강세로 전환이 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좀 떨어졌었죠. 근데 내용을 본다면 핵심 지지 수준에서 반등한 것으로 보이며 약세를 벗어나 낙관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분석가의 내용에 의하면 이더리움이 300달러까지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다며 이 정도 수준은 잠재적으로 2020년 암호화폐 최고치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220달러 지지선이 임박했다고 밝히며 해당 주장이 중립적인 수준.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내용을 본다면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채굴 전력 낭비가 심하다라고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력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운동가들에게 더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는데 이 비트코인의 엄청난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트위터나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트코인 채굴은 건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산력에 의존하는 업무용 암호화폐다. 실제로 많은 전기를 소비하지만 BTC의 채굴의 74% 이상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인해 환경 피해를 완화한다. 라는 그런 반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 BTC는 에너지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는 비트코인이 진정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편 XRP는 중앙집중화, 리플랩스는 1000억 XRP 공급량의 60%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오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출시에 대한 오해들, 이더리움 1.0은 어떻게 되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1월 첫 단계인 비콘 체인 보안 감사가 끝나면서 0단계의 출시를 살피고 있다는데요.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말하면 이더리움의 업데이트죠. 그러니까 기존의 POW 방식에서 POS라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방식인데 쉽게 설명드려서 POW는 채굴 방식이고요. POS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채굴의 방식보다는 이자를 지급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더리움 2.0이 일단 32개를 홀딩하게 된다면 나중에 뭐 보상을 받을 거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POW에서 POS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의 버전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더리움 2는 영구적으로 출시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버전은 5주년 기념일 2020년 7월 30일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2.0에 대해서는 통합될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더리움 방식이 사라진다는 게 아닌 겁니다. 점차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1과 이더리움 2의 버전이 점차 통합이 된다.
그 두 번째는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2가 하드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다. 찰리 부텔린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싶은 것뿐이라면 반드시 자금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더리움을 이전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 POS에 의한 발리데이터 보상을 얻고 싶었다면 이더리움을 비콘 체인상에서 보증, 입금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비콘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비콘 체인은 이더리움 2.0의 POS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2.0의 비콘 체인에 관련된 쪽에 입금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이더리움이 사라진다는 말은 아니고 앞으로 통합이 될 거고, 기존의 이더리움 보유자가 만약에 32개의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비콘 체인에 입금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 비트코인의 42%는 2017년 이후 거래가 없다. 장기 투자 비중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모멘텀,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많다는 내용인데, 전체 비트코인 물량 가운데 42%가 지난 2017년 이후 거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냈다. 해당되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비트코인의 42%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온체인으로 이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이는 지난 2017년 7월 이후 최고치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그때 불장 이후에 상승하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하락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흐름을 본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내용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용인데, 디지털 금으로 지위 구처, 세계 최대 기관 자금 관리자인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BTC 펀드 책임자가 세계 경제에서 가치 저장의 기능과 디지털 금의 역할을 확실하게 장악했다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BTC를 안전 피난처로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올해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기능이나 디지털 금으로 역할을 확고하게 수행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만큼 일단 해당되는 업체의 말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이따가 해당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 건데, 비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년에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투자 트러스트 장외시장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었다. 그래서 해당되는 측에서 보도됐듯이 투자자들이 규제를 받는 비트코인 상품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회사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차 수요가 높아지면서 거래가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SC에 대해서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SEC가 지수 상장 펀드, 즉 ETF를 승인하는 것은 앞으로는 시간 문제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레이스케일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와 봤는데요. 단일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룸의 XRP, G캐시 이렇게 단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가 돼 있고, 그리고 ETF에 대한 내용인데, 미국 ETF 전문가가 비트코인 ETF 승인 시도 계속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트코인을 중심적으로 다룬 영상이 있어요. 최근에 거기서 과거에 ETF 사례를 제가 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ETF가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된다면 그만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것은 제가 저번에 수치화가 된 그래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아직 되지 않았다, 완벽하게. 그리고 아직까지 투기나 도박에 대한 시선이 많이 따갑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FATF 규제나 그런 흐름에 맞춰서 추후에 ETF가 승인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융권은 기존의 금융권은 그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혁신이 나오게 된다면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본다면 월마트 다른 7개사와 함께 하이퍼레저 합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퍼레저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 하이퍼레저에 참석을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기업에 관련된 블록체인이거든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말한다면 리눅스 재단에서 나오게 된 건데 IBM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업체랑 관련이 돼 있고, 그 중에 여기서 참석하는 업체들 뭐 AOEO 테크놀로지, 뭐 클리어, 뭐 컨덕트, 조이스토 그룹, 뭐 탄잼, 토크네이션, 월마트 이렇게 하이퍼레저에 대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뭐 참석을 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블록체인이 금융의 핵심 메카가 미래로 간다면 사용이 될 것인데, 그 안에 블록체인 의료, 뭐 무역,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품에 대한 것들도 나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지팜이란 데서요, 블록체인을 접목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농식품 직거래 애플리케이션 앱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수산물 같은 그런 것들을 배송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는 거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국내 사례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병무청에서 블록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장 마켓을 진행을 하려는 점을 본다면 앞으로는 블록체인 쪽에서 시장이 점차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의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자산에 대한 시총도 많이 늘게 되겠죠.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가격의 등락폭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유튜버 퓨처크립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